안녕하세요. 여경수입니다. 열혈 강의 그레이드 9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서는 그레이드를 이용해서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프로젝트가 메이븐이나 혹은 엔트로 기반으로 해서 빌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면 이를 그레이드로 변환하는 그레이드 기반의 빌드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드는 다른 빌드 시스템으로 구축된 부분을 비교적 손쉽게 그레이드 기반으로 변환할 수 있는 특징, 즉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엔트나 메이븐으로 작성된 빌드 스크립트를 그레이드의 문법 구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다시 작성할 수도 있지만 그레이드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엔트나 메이븐을 변환해서 그레이드의 빌드 스크립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드를 이용해서 엔트나 메이븐의 빌드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변환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빌드와 관련된 도구의 역사, 변천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에서 80년대에는 유닉스 계열의 빌드 시스템으로 메이크가 사용되어서 C 기반의 그런 빌드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선사에서 자바 빌드를 위한 엔트가 출시되었고 현재 아직도 많은 사이트에서 엔트가 사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트가 출시되고 4에서 5년 후쯤 지난 후에는 XML 기반의 메이븐이 출시되었고 기존 엔트에 비해서 성능적인 향상과 개선으로 현재 대부분의 많은 자바 프로젝트들이 빌드 도구로서 메이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이븐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복잡하고 배우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경에 그레이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2013년도에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의 공식 빌드 시스템으로 구글에서 그레이드를 공식 빌드 시스템으로 채택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메이크는 스크립트로 처리 기반의 구조였다면 엔트는 처리 기반의 이 엔트 같은 경우에는 XML 기반의 처리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븐 같은 경우는 XML의 규칙 기반으로 되어져 있다면 그레이드는 스크립트로 해서 규칙 기반으로 해서 탄생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레이드는 처리 기반의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였고 XML의 복잡함을 극복하고 성능을 향상시켰으며 유연함을 극대화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그레이드를 이용해서 엔트를 그레이드로, 메이븐을 그레이드로 변환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드는 엔트로 기술된 빌드 스크립트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레이드에서 제공되는 기능을 이용하여 기존에 작성된 엔트의 빌드 스크립트를 개별 또는 전체적으로 빌드를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레이드에서 제공하는 엔트 태스크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엔트 태스크를 이용해서 빌드를 수행할 수 있는데 엔트 태스크를 이용하게 되면 엔트의 빌드 구조를 통합할 수 있고 엔트의 구문 정보를 이해할 수 있고 엔트의 그 build.xml을 직접 그레이드 프로젝트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드는 내부적으로 엔트 빌더라는 인스턴스를 참조하고 있고 엔트 태스크의 유형 특성에 대해서 엔트의 build.xml 형식의 그루비 문법을 이용하여 매핑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엔트 태스크를 실행하려면 방금 말씀드렸던 엔트 빌더의 인스턴스에서 관련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시스템 예제의 소스 코드로 보시면 엔트 에코 메소드를 호출해서 엔트에 지금 작업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엔트는 그레이드의 build.grade처럼 build.xml 파일에 그 빌드 관련된 내용을 작성해서 빌드를 수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습을 통해서 엔트 태스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빌드 스크립트를 이미 프로젝트를 작성해서 build.grade 파일에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엔트 에코라는 메소드로 인자를 전달해서 인자로 전달받은 내용을 출력해주고
요 ent zip 메소드는 ent 태스크에서 제공하는 이제 압축 파일 생성 기능을 이용해서 zip 파일을 이제 생성하게 됩니다. 엔트패스 같은 경우에는 엔트패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제 관련 파일의 경로를 지정하고 그 경로 내용을 이제 출력하도록 이렇게 이제 빌드 스크립트를 작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빌드 수행을 통해서 그 빌드 수행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명령 프롬프트를 여시고 build.gradle 파일을 이제 생성한 위치로 이동하셔서 gradle exe task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입력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빌드 스크립트에서 작성했던 ent.echo, ent.zip, ent.pass를 통해서 이제 지정되었던 그런 내용들이 출력되어지고 해당 디렉토리 경로를 보시면 zip 파일이 하나 생성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zip 파일 명칭은 보시는 것처럼 archive.zip으로 해서 해당 파일명이 생성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방금 살펴본 예제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들에서 이제 엔트를 사용하기 위한 엔트 태스크를 간단하게 이제 살펴본 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그레이들에서 이제 엔트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엔트에서 엔트 태스크에서 이제 지원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build.gradle로 해당 빌드 수행 내용을 이제 작성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엔트에 이제 build.xml 파일을 이제 임포트하고 엔트 태스크로 호출해서 build.gradle 파일을 이제 작성해서 그레이들 프로젝트를 이제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첫 번째 방법은 이제 그레이들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최대한 기능을 이용해서 엔트로 구현된 내용을 이제 그레이들로 변환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방법은 엔트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빌드, 즉 build.xml 파일을 가져다가 그레이들에서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실습을 위해서 이메일 프로젝트를 이제 생성하시고 build.xml 파일을 만들고 그레이들의 build.gradle 파일에서 build.xml 파일을 한번 인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엔트의 이제 build.xml 파일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build.xml을 보시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에코 태그를 이용해 가지고 그 관련 내용을 출력하도록 하는 간단한 build.xml 파일의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잠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엔트 같은 경우는 XML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XML 기반의 이제 태그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build.xml 파일 작성이 완료가 되었으면 build.gradle 파일을 한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build.gradle 파일에서는 앞에서 이제 살펴본 build.xml에서 지정된 ent 태스크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ent의 import build 이제 메소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ent.import build에 build.xml 이 코드 한 줄을 입력하게 되면 앞에서 이제 작성했던 build.xml을 인식해서 이제 빌드를 수행하는 그런 작업을 수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빌드 수행을 통해서 빌드 수행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 build.gradle 파일이 위치해 있는 해당 경로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명령어로 gradle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명령 프롬프트에서 build.xml과 그 build.gradle 파일이 위치해 있는 해당 디렉토리로 이동해서 한번 명령어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는 저희가 gradle exe task로 해서 명령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명령어를 수행하게 되면 ent의 echo, 즉 build.xml 파일에 이제 지정되어 있던 ent의 이제 echo 태그에 있던 그 해당 내용들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부적으로는 엔트의 태스크를 이제 호출하기 전에 엔트 빌더의 인스턴스가 이제 호출되면서 해당 인스턴스에서 이제 호출되면서 생성된 엔트 태스크 객체가 엔트.echo를 이제 호출해서 관련 내용이 출력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빌드를 수행했을 때 그레이드 exe 태스크라고 이제 지정하였는데 exe 태스크는 바로 build.xml에 타겟으로 지정되어 있는 exe 태스크를 직접 그레이드 명령어를 통해서도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작성한 엔트의 이제 build.xml 파일에 exe 태스크를 그레이들의 build.grade에서 의존 관계를 이제 지정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스크립트 코드를 보시면 엔트의 이제 build.xml 파일이 아까 전에 이제 보신 것 같이 이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build.gradle 파일에 작성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uild.gradle 파일을 보시면 아까 전에 작성했던 거와 동일하게 ent.import build를 통해 가지고 앞에서 이제 작성되었던 build.xml 파일을 이제 포함하고 있고 바로 아래에 있는 gradle task가 이제 정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radle task를 보시면 gradle task에서 depends on을 통해서 exe task가 의존 관계로 해서 이제 지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exe task 같은 경우에는 바로 build.grade의 타겟으로 지정되어 있는 exe task를 의존 관계로 형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빌드 스크립트까지 이제 작성이 완료가 됐으면 한번 빌드 수행을 통해서 수행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령 프롬프트를 여시고 그레이드 타스크로 해서 빌드 수행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빌드가 이제 수행되어지는데 빌드 수행 결과를 보시면 의존 관계에 의해서 build.xml에 이제 타겟으로 지정되어 있던 exe 태스크의 내용이 먼저 출력되고 다음으로 그레이드 타스크에서 이제 정의되어 있던 내용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build.xml을 이제 수정해서 엔트에서 그레이드 타스크의 의존 관계를 이제 형성시킨 후에 빌드 수행을 통해서 수행 결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build.xml에서 타겟으로 이제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depends를 이용해서 그레이드 타스크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exe 태스크 타겟에 depends, 즉 저희가 앞에서 이제 봤던 그레이드 타스크에서 depends on을 통해서 이제 의존 관계를 형성한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depends라는 이제 키워드를 이용해서 그레이드 타스크와 의존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작성되어 있던 build.gradle 파일에서 그레이드 타스크 뒤에 있던 depends on을 통해서 exe 타스크로 지정되어 있던 부분을 제거하고 빌드 스크립트를 이제 저장 후에 한번 빌드 수행을 통해서 수행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 한번 빌드 수행을 통해서 빌드 수행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드 exe 타스크를 입력해서 빌드를 이제 수행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exe 타스크 내용이 출력되기 전에 그레이드 타스크 내용이 먼저 출력되고 build.xml에 타겟으로 지정되어 있는 exe 태스크의 내용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build.xml 파일을 이제 그레이드에서 이제 어떻게 불러와서 사용하는지 부분을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build.xml에서 수행되는 빌드 수행 내용을 어떻게 이제 그레이드에서 사용하고 이렇게 이제 사용했을 경우 빌드 수행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미 프로젝트를 생성하시고 src 디렉토리를 생성한 후에 임의로 이제 자바 파일들을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번거롭다면 이클립스나 다른 이제 빌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IDE 툴을 통해 가지고 자바 프로젝트를 이제 생성해서 실습을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build.xml 파일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이 빌드 파일의 역할을 이제 잠깐 이제 설명드리자면, 자바 파일을 이제 만들기 위한 기능을 이제 수행하는 그런 build.xml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이제 해당 지정되어 있는 이제 경로에 대해서 이제 컴파일을 이제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컴파일이 수행된 거에 대해서 이제 자르 파일을 이제 만들도록 지정되어 있는 두 개의 타겟이 지정되어 있는 그런 build.xml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build.xml 파일이 이제 작성이 완료가 되었으면 build.gradle 파일에는 다른 작업 없이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build.xml을 그대로 이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ent.import builder를 이용해서 해당 build.xml 파일을 임포트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build.xml 파일과 build.gradle 파일이 이제 작성이 완료가 되어 있으면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 한번 그 빌드 수행을 통해서 build.xml 파일에서 이제 수행되어지는 기능이 잘 수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프롬프트에서 build.gradle 파일이 위치해 있는 디렉토리 경로를 이동해서 명령어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는 gradle 자르로 해서 build.xml 파일에 이제 지정되어 있는 타겟을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빌드를 수행하게 되면 빌드가 이제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면서 해당 디렉토리에 해당 클래스 파일들이 이제 컴파일 되면서 자르에서 이제 지정되어 있는 이 파일 형식으로 자르 파일이 이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build.gradle 파일에서 build.xml에 이제 설정되어 있는 속성 정보도 이제 접근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요 보시면은 이제 엔트에 이제 프로퍼티 부분이 있습니다. 이 프로퍼티 부분을 바로 그레이들에서 접근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제 ent.import build를 통해 가지고 build.xml 파일을 이제 포함시켰고, exe 태스크를 통해 가지고 자르에 대한, 즉 build.xml 파일에 이제 지정되어 있는 타겟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르 파일을 의존 관계로 이제 형성한 후에 build.xml 파일에 이제 속성으로 이제 지정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출력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속성에 대해서, 즉 build.xml에 이제 지정되어 있는 속성에 대해서 다른 값을 이제 설정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해당 타스크 부분을 build.gradle 파일에 이제 작성하신 후에 빌드 수행을 통해서 빌드 수행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령 프롬프트에서 gradle exe task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빌드 수행 명령을 입력하시면 빌드 수행을 통해서 build.xml 파일에 있는 내용이 이제 그 속성 정보들이 출력된과 동시에 속성 값으로 이제 설정했던 부분들이 값이 이제 지정돼서 출력되는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